자, 이번 강의는 8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목차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8번째 강의 유사분열문. 그리고 혹시라도 저한테 연락하실 일 있으시면 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사분열문이라는 걸 강의하겠습니다. 유사분열문은 준분열문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사라는 말은 사입이라는 얘기인데, 분열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트세트 강조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트세트 강조구문을 분열문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사의 원형이 불완전 자동사의 주격보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철칙이죠. 철칙인데 유사분열문에서만큼은 동사의 원형이 불완전 자동사의 주격보호가 됩니다. 딱 유일한 한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책들에서는 유사분열문에 대해서 거의 설명을 한 걸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유사분열문을 잘 읽어보시고 유사분열문이 가끔씩 나와요. 유사분열문의 구조를 갖는 문장들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설명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유사분열문을 공부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입댓 강조구문, 즉 분열문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분열문은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들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저 뒤에 가서 자, 그럼 보호는 강조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사라고 다 강조할 수 있냐, 그것도 문제시 됩니다. 그 부분은 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고, 그런데 이트세트 강조 구문에서는 동사는 강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를 강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사분열문에서는 동사가 강조됩니다. 유사분열문이라는 것은 동사를 강조하기 위한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이트세트 강조 구문 한번 살펴보죠. 원래는 I met him yesterday at the park인데 여기서 I를 강조하면 It was I that met him yesterday at the park. 그를 어제 공원에서 만난 건 바로 나였다. 그래서 바로라고 강조를 시킵니다. 강조가 되는 부분 앞에다가. 또 힘을 강조를 하면 It was him that I met yesterday at the park.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난 건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어제를 강조하면 내가 공원에서 그 사람을 만난 건 바로 어제였다. 그 다음에 공원에서를 강조하면 내가 그를 어제 만난 건 바로 공원에서였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자, 이트세트 강조 구문의 특징. 비동사, 주어 비동사 뺍니다. 그 다음에 that 빼요. that를 뺍니다. 이렇게. 즉, it하고 비동사하고 that를 생략을 하면 그래도 문장이 그대로 성립을 해요. I met him yesterday. 여기는 목적어가 전치되니까 문장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내가 그를 만났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맞는 문장이라고는 못 보죠. 그 다음에 부사가 앞으로 나올 수는 있죠. yesterday, 어제 내가 그를 만났다. 공원에서. 공원에서 내가 어제 그를 만났다.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은 it하고 비동사하고 that를 빼도 문장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절로 되어 있는 문장을 두 개의 절로 이렇게 쪼갰죠. 분열시켰죠. 한 개 절, 두 개 절. 절이 두 개 나오죠. 하나의 절을 두 개로 분열시켰다. 그래서 분열문이에요. 용어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트세트 강조 구문에서 아까 부사라고 다 강조할 수 있냐 없냐 그 말씀드렸죠. 우선 부사 절도 강조가 된다는 걸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자, 우리는 그가 아팠기 때문에 돌아오기로 결정했다는데 요것을 강조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it was because he was ill that year. 우리가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그가 아팠기 때문이었다라고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요 because 자리에 강조할 때 since. 자, 여기서는 지금 since를 대신해도 상관이 없어요. because 여자를 대신에 since를. 근데 강조했을 때 요 because 대신에 요 because since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because 대신 since로 이끌린 이유 부사절을 이때 강조음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고 나와요. 그럼 이제 왜 그러냐? because나 since나 as나 for나 이게 다 이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사용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다 약간의 의미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접속사 따로 설명드릴 때 그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사형식 문형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이 간접 목적어를 이렇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It was me that he gave the book. 그가 그 책을 준 것은 나였다. 이런 강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me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형식 문형을 몇 형식으로? 삼형식으로 전환을 시켜서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 다음에 간접 목적, 직접 목적 자로 바꾸면서 부사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를 부사구화 시켜서 이렇게 부사구를 강조하는 걸로. 그러면 그가 그 책을 준 것은 바로 나에게였다. 에게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물론 미 자체도 에게란 말인데 그 다음 요 to를 뒤로 그대로 빼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결국 무슨 얘기냐? 사형식 문형에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또는 간접 목적어를 강조하는 형태의 문장으로 전환시키기는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부자연스럽다. 요거 수동태에서도 여기 I was 기분이라고 I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는 피하자 그랬잖아요. 피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형식 문형을 다른 형태의 문장으로 전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형식 문형을 삼형식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간접 목적어를 이용하는 이 부사구가 되어버리는 걸 이용하는 다른 문장으로 전환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이 좀 쉽게 와닿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설명 자주 듣다 보시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도 보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어를 강조할 수 있냐 없냐. 비동사의 보어는 강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천재다. 그가 인 것은 천재이다. 말이 안 되죠. 나는 지금 선생이다. 내가 지금 인 것은 선생이다. 말이 안 되죠. 너는 매우 크다. 네가 인 것은 매우 크다이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비동사의 보어는 강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become의 보어는 강조가 될 수 있습니다. He eventually became a doctor.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결국 끝내는 의사가 됐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려면 그가 결국 된 것은 의사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become의 보호는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설명이 좀 돼야 될 부분인데 부사라 하더라도 방법이나 양태 부사는 이때 구문으로 강조할 수 없다. 방법은 안 하시겠고 양태는 모양이나 형태 또 태도 이런 뜻인데 자 그들은 요리를 합니다. 어떻게? In the French style 프랑스 양식으로 요리를 합니다. 그럼 그들이 요리하는 건 바로 프랑스 양식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violently 그들은 격렬하게 논쟁을 했다. 토론했다. 그래서 violently 강조한다. 그래서 이렇게 빼서 그들이 논쟁한 것은 격렬하게였다. 라고 강조할 수 없다라고 문법 책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법 책이라는 거는 그게 한 30페이지 정도 되나? 그 미국에서 발행한 영어 문법책 원서입니다. 저는 주로 이런 문법을 연구할 때 사전을 많이 봅니다. 주로 사전 봐서 예문 보고 사전에 나와 있는 보충 설명 보고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가 그러다가 맥히면 이제 그 원서 그 책을 봐요. 근데 그 원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자, 다음을 보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정문이나 의문문의 경우에는 방법 양태 부사를 강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 양태 부사에 수식구가 별도로 붙어 있으면 또 강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철칙이라고는 얘기해서는 안 돼요. 긍정 평서문에서도 방법 양태 부사를 강조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 규정은, 이 규칙은 아마 그 책에서 다음에 그 책을 개정할 때 약간은 바꿔서 책을 다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요리한 것은 바로 프랑스 양식이 아니었다? 이거 강조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with care는 조심하게죠. with care. 근데 the utmost 들어가니까 아주 조심스럽게죠. 그러면 마지막 케이크가 제자리에 놓여졌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런 부사구애가 양태나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구애가 수식구가 붙거나 또는 부정문이나 의문에서는 방법 양태 부사도 이때 강조구문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은 문제가 있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도구나 행위를 나타낸다. 또는 수단. 결국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일종의 수단이죠. 프랑스 양식으로. 요때 수단은 도구에 가깝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단이 방법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적용을 해보면 이 설명이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살해당했다. 무엇으로? with a bullet. 총알로. 그래서 이걸 강조하니까 그가 살해당한 건 바로 총알로였다. 그는 사고로 죽었다. 그가 죽은 건 바로 사고에 의해서 했다. 그는 그 환자를 surgically 외과적으로 치료했다. 그래서 외과적으로를 강조하니까 그가 그 환자를 치료한 건 외과적으로였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강조 구문에서 비동사 앞에 조동사가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을 거야.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원래 You may be thinking of his father. 이렇게 되죠. 너는 아마 뭐일지도 몰라. 너는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도 몰라. 이걸 강조를 고치니까 지금 요걸 강조한다 그래서 봅시다. It is his father that you may be thinking of 하면 네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건 바로 그의 아버지야 하고, 자, 이 문장을 해석을 해봅시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아빠일지도 몰라. 이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래서 비동사 앞에 may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가 서울에서 살려고 갔던 것은 바로 그때였었을 거야. 이런 뜻인데, 그래서 비동사 앞에 조동사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현재 완료의 형태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현재 완료의 형태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태트 강조구문은 대충 얘기가 끝났고, 유사분열문은 뭐가 유사분열문이냐? 아까 이때 강조구문, 즉 분열문에서는 동사는 강조를 못 시켰죠. 근데 유사분열문에서는 동사를 강조하기 위한 강조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과 구조가 달라요. 예를 들면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를 영어로 하면 You only have to study hard 이런 문장이 되겠는데, only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다고 치고, 그럼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가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강조하면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또는 네가 해야 할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또는 네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또는 네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The thing which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the only thing that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고 두 개 합쳐서 다 what가 되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마찬가지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고 두 개 합쳐서 what 써도 됩니다. 이 네 가지 형태로 이 유사분열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주어고 이게 불완전 자동사죠. 그럼 여기가 study hard라고 쓰면 원칙적으로는 틀린 문장이 돼야 되잖아요. 자, 불완전 자동사의 주격보로 동사의 원형을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투부정사를 쓰는 건데 유사분열에서만큼은 이 to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그래서 이 to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 그러냐? 일부 문법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when you have to도 to가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짧은 단어 두 개 나온 다음에 바로 또 to가 또 바로 연달아 나와요. 그래서 이 to가 바로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캐커포니아다. 캐커폰이라는 얘기는 표현이 귀에 거슬리는 표현을 캐커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귀에 거슬리는 표현이 된다. 그래서 to를 생략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글쎄요, 그 설명이 전반적으로 다 다 수긍하고 있는 설명은 아닌데 싶어요. 그런 설명도 있다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to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고 찾아도 보는데 아직은 그것을 명료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근거를 못 찾고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실력까지는 못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기회가 되면 이체측 보면서 연구 좀 해야 되는데 그 벽이 좀 막혀요. 저도 이런 거 연구하다 보면 연구를 하면 좀 거창한데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알아보려고 이측 저측 봐도 아직은 못 찾고 있고 제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실력도 결국은 별 볼 일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사분열문이 반드시 to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뒤에 to도 나오고 또 투부정사에서 비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to 생략하는 거다. 반드시 이런 형태만 뿐만 아닙니다. 유사분열문과 유사한 형태들이 있어요. 너는 충분한 휴식을 가장 필요로 한다. 너는 충분한 휴식을 가장 필요로 한다 해서 강조를 하면 이렇게 when you need most is a good rest라고도 강조할 수 있고 요거 목적어를 강조하니까 당연히 이때 강조 구문으로도 강조할 수 있어요. It is a good rest that you need most. 네가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충분한 휴식이다. 이렇게 이때 강조 구문으로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부사죠. 근데 최상급이죠. 가장이니까. 뭐 매우라고 해석하면 최상급이 안 되겠지만. 자, 그럼 부사의 최상급은 더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습니까? 자, 형용사의 최상급은 반드시 더가 필요를 하죠. 근데 부사의 최상급은 어떻게? 더를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자, 요것은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 더를 붙여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요거 설명드릴 때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앞이 지금 to도의 형식이 아니죠? 그가 했던 일은 그 전체 일을 망쳐버린 것이다. 자, 여기서 문제. 여기가 지금 시제가 했으니까 현재 완료죠. 그런데 여기는 is 나와요. 그러면 시제일치가 안 되네요. 시제일치가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자, 현재 완료라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과거 시점이고 이게 현재 시점입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have나 has 플러스 pp죠. 자, pp는 뭡니까?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과거라고 쳐요. 그죠? 그럼 과거는 여기네. 그죠? 그 다음에 have는 동사의 시체 형태가 현재죠. 그러면 여기네. 그러면 요 동사, 요 완료 형태 have 플러스 pp의 시제 영역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네요. 이렇게. 그러죠?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제를
갖고 있는 게 현재 완료 시제 영역이에요. 다시 한번. 현재 완료가 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 전체를 자기 시제 영역으로 갔냐. 이유는 PP는 과거 분사는 여기고, have는 현재 형태니까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기의 시제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는 현재 완료고 is라 그래서 시제가 일치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시제 일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도 되죠. What John did to his suit. 존이 그의 양복에, 그의 옷에 했던 일이라고는 그것을 망쳐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to 부정사에서 to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죠. 존은 그의 옷을 망쳐버렸다.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 하려고 하는 일은 그를 혼내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teach a lesson은 혼내주다는 뜻입니다. 레슨을 가르치다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하나가 생기는데, 앞이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요거는 지금, 요것은 조동사구고, 요거 to도 나오니까 do니까 그대로 to 오면 되는데, 요것부터 설명하고 말씀드려야겠구나요. 요것이 ing 형태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를 혼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to teach를 써봤어요. to teach him. 이렇게 되면, 여기는 ing 형태인데, 여기는 to 부정사죠. 병행에 어긋납니다. 자, 병행이 뭐냐? seeing is believing.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보는 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to see 해놓고, 여기다가 believing이라고 동명사를 썼다. 이건 병행에 어긋난다. 그래서, 틀렸다가 아니고, 부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앞이 동명사면 동명사로 일치시키고, 뒤에가 앞이 to 부정사면 그도 to believe에서 to 부정사로 병행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는 ing 형태니까 여기도 ing 형태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to teach 하면 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글을 쓰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문법적으로 좀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실 때 이런 부분 신경 쓰여서 번역을 하셔야 될 겁니다. 번역이란 말이 나오니까 저도 그렇게 싹 번역을 잘하는 편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일부 사람들이 좀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내용을 한글을 영어로 번역한 거 보니까 waste speculator라고 써놨어요. 이것은 이제 그 번역한 사람은 쓰레기 투기꾼이라는 뜻으로 이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의 정책 중의 일부는 쓰레기 투기꾼을 근절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표기했던데, 쓰레기 투기꾼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 미칠 노릇 아닙니까? 스페큘레이트는 뭡니까? 부동산 투기꾼이에요. 부동산 투기꾼. 이 스펙이란 말은 보다란 얘기죠. 앞을 내다보고 돈 투자하고 뭐 하는 게 스페큘레이트예요. 그러면 쓰레기 부동산 투기꾼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쓰레기 투기꾼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읽으면, 아, 이것이 부동산 투기꾼인데 이 사람이 쓰레기 투기꾼이라 잘못 알고 번역을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미국 사람이 이걸 읽으면 쓰레기 부동산 투기꾼, 뭐 쓰레기에 관련해서 부동산은 쓰레기와 관련된 부동산을 투기는 사람인가? 그따구로 이해를 하겠죠. 근데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친구들의 석박사 논문을 번역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머리 돌릴 아닙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죠. 나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래 놓고 이 사람은 자기 친구들 뭐 석박사학위 논문 초록 같은 거 자기가 번역해줬다는 거예요. 이 미칠 노릇 아니에요.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무슨 학술 논문 보시면 초록고 영문으로 뜹니다. 그 초록 영문 읽어보면 물론 번역 잘 된 것도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그야말로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 번역돼 있어요. 그것을 학술 논문이라고 게재를 하고 또 그 논문을 심사하는 그 지도 교수가 그 초록 영문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인터넷에 올렸겠죠. 게시했겠죠. 그런 한심한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남흉반대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왜 갑자기 여기 나왔지? 번역할 때. 자, 번역할 때, 이런 구문도 머릿속에, 이런 규칙이라면 규칙이고, 원칙이라면 원칙인데, 이런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번역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 갑니다. 분열문은 주어 동사죠. 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가 that를 매개체로 해서 이렇게 나란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란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사분열문은 주어 안에 주어 동사가 떠들어 있죠. 주어 안에 주어 동사가 떠들어 있습니다. 주어 안에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또 동사 옵니다. 동사.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이 구조를 이 도표라고 하면 도표랄까, 표라고 하면 표랄까, 이것을 머릿속에 살포시 담가두세요. 담아두세요. 그러면은 분열문과 유사분열문의 차이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더 명확해지지 않겠냐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 8강은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9강은 관계대명사에서 공부할 겁니다. 이 관계대명사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뭐 which네 뭐 who네 whom이네 이런 거 말고 후주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 좀 애를 먹으시더라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들어가 있는 거 해석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트의 특별용법,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생략, 이 정도.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약간 특이한 점들, 책들에서 논리나 원리나 원칙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가, 그걸 설명을 안 해놓은 것들만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 8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